자,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증권 종로지점 송영기 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 분위기 먼저 정리를 좀 해보고요. 관심 가질 만한 종목 소개도 한번 들어보죠. 네. 지금 모든 분들이 시장을 좀 보시는 것처럼 완연한 좀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신흥국의 환율 변동성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좀 컸었고, 요즘에 좀 완화되는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제 새롭게 이제 연준 의장으로 선임된 이제 앨런 의장의 어떤 코멘트가 시장에 또 어떤 부분을 작용할지에 대한 부분 변수가 상당히 좀 관망 장세에 대한 기본 틀을 좀 만들어주는 것 같고요. 대체로 또 이제 대형주들 중심으로 4분기 실적이 좀 저조했던 부분들, 그래서 탁월하게 실적이 좀 좋았던 종목 개별적으로도 또 추가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개별 종목에 대한 매수세만 조금 더 집중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장세에 대한 개별 종목 장세에 대한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볼 수 있는 내용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누구나 아는 좀 대중적인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장세가 나오려면 아무래도 이제 지난해 하반기처럼 이제 각국의 주요 국가들, 미국이나 유럽, 중국 같은 기업들이 이제 국가들이 ISM이나 이제 PMI 지수 같은 것들이 돌아서는 모습들이 좀 보여져서 이렇게 큰 틀의 주가 상승이 만들어지는 흐름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대체로 계절적인 영향도 약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지만 다소 둔화된 모습들이 분명히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경기장이라고 볼 수 있는 큰 대중적인 종목들에 대한 장세가 나타나기 전까지 또 이런 개별주 장세에 대한 연장선이 더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오늘도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은 개별적인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첫 번째 종목으로 NHN 엔터테인먼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게임 섹터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NHN 엔터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가 좀 반등해서 좀 주춤하는 움직임도 최근에 나타나기도 했고요. 어떤 부분이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나요? 네, 주식을 매수하는 어떤 아이디어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악재가 많이 나왔을 때 그것을 매수 기회로 보는 기회에 대한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관점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주가가 나쁘다는 내용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면, 또 그 이후에 추가적인 악재가 없다면 이미 악재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었다는 부분들이 단기든 중기든 그 가격대가 저점을 형성한 경우가 다소 많았다는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NHN 엔터가 이제 NHN에서 이제 분할 상장을 하고서 네이버와 이제 NHN 엔터테인먼트가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방향이 달랐는데요. 예. 가장 컸던 그 이유가 NHN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사업 부분이 이제 게임 쪽에 대한 부분이 담당하게 됐는데, 이쪽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규제에 대한 부분들, 이번 달 23일 날 이제 시행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는 웹보드 규제안이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좀 반영시킬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컸다라는 게 어떤 주가의 약세의 가장 그 원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규제법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시장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예전부터 논의가 됐었고 결국 통과가 돼서 이번에 진행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주가가 실적이 둔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계속 주가가 하락했다는 부분들, 맨 처음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악재가 충분히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가는 가격이거나 어떤 가격이라고 판단을 해본다면 지금쯤에서는 매수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나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다는 측면이 가장 큰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웹보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제 한 달, 이제 1개월 동안의 게임머니의 구입 한도를 30만 원으로 제한한다는 내용들도 있고요. 또 한 사람이 이제 1회 게임머니를 사용 한도를 월 구입 한도를 10분의 1 이내로 제한을 한다. 이게 전체적으로 본다면 매출이 상당히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규제가 분명히 지금 만들어져 있다는 부분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NHN 엔터테인먼트의 그 매출 비중 구성도를 본다면 웹보드 게임에 대한 이 비중이 40%가 넘는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적 전망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매출이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또 타격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더 빠져야 이제 추가적으로 더 빠지지 않을 만큼 내려갈 수 있게 된 부분이 약간 좀 변수가 있다는 부분들을 판단해 볼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충분히 우회항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적으로 어떤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느냐에 대한 포인트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장 큰 부분은 아무래도 최근에 네이버가 주가 상승도 좋고 상승에 대한 원동력이 되는 것들은 아무래도 플랫폼, 메신저 플랫폼인 라인의 성장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내로 카카오톡이 성장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아니라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 그로 인한 게임 컨텐츠를 컨택을 해서 상당히 매출이 가시화가 된 만큼 이제 글로벌적으로 모바일 메신저 플랫폼을 잘 또 성장을 하고 있는 라인에 대한 플랫폼을 이 NHN 엔터테인먼트가 상당히 조금 사용하기 좋은 환경이 또 이제 같은 관계회사이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모바일 게임 섹터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상당히 플러스 알파 요인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측면. 플러스 알파 요인이 또 하나가 있다면 이제 보유 현금이 5천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성장 원동력, 분명히 웹보드가 타격을 받을 거다라는 회사가 알고 있고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다면 이 현금으로 어떠한 액션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질 수 있다는 것들이 지금 주가 상황에서는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다면 이 회사의 이제 결정적인 리스크를 말씀을 드린다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 비중이 40%지만 이 웹보드 게임은 사실 이제 웹보드 게임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고스톱과 포커 같은 이런 일반적인 아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인데 사실 이것을 게임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가 않습니다. 결국 마진율이 상당히 높은 매출 섹터였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상 매출 이제 영업이익률이 한 60%가 넘는 그런 영업이익률을 달성하는 매출 섹터입니다. 근데 그 부분의 매출이 상당히 많이 감소하는데 지금 모바일 게임에 대한 부분들이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모바일 게임은 뭐 퍼블리싱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30%다. 그러니까 결국 영업이익률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웹보드가 감소하는 것 이상으로 모바일 게임이 커버해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NHN 엔터테인먼트의 올해 연간 실적이나 추이도 작년보다는 좋아질 가능성이 사실 아직까지는 보수적이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모바일 게임에 대한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조금 중기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일본 유명 게임사 K랩이나 세가 네트워크사 같은 일본에서 성공했던 컨텐츠를 국내와 또 동아시아 시장에 퍼블리싱하는 어떤 계약들이 최근에 소식들이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NHN 엔터테인먼트의 이런 모바일 게임 섹터에 대한 모멘텀들이 발생이 된다면 단기의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분명히 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포인트로 둘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웹보드 규제가 확실한 리스크라는 걸 전제에 깔고 가는 거죠. 그렇지만 다른 분야, 이 모바일 게임 부분의 수익성이 얼마나 나오냐가 확인될 때 매수에 나서면서 이제 성장이 좀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대응 전략 그럼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워낙에 지금 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최근에 반등은 했지만요. 네. 사실상 이제 NHN 엔터테인먼트는 지금 가격대도 위기와 기회가 상당히 공존해 있다라고 냉정히 사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가격대가 충분히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이 빠졌고 그리고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다른 모바일 게임이나 온라인 게임 전체적인 밸류에이션 펄을 비교해 봤을 때도 굉장히 낮은 가격대에 평가되어 있다는 부분 때문에 가격 메리트에 대한 부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상 웹보드에 대한 매출이나 그거로 인한 영업이익이 얼마나 감소되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 게임에 대한 단기적인 실적 모멘텀 가지고 단기적인 어떠한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차트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유명 게임사인 K랩이나 세가 네트워크에서 이제 계약을 한 그 흥행 가능성이 높은 컨텐츠로 주가가 상승을 한다면 지금 단기 박스권 상단인 9만 원 중반 후반 정도까지의 우상향에 대한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서 8만 7천 원대 가격대에 지금 움직임으로 오늘 종가가 마감이 됐지만 조금 더 가격적인 안정이 되는 기술적인 조정이 나올 때 매수 관점을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매수 관심가는 그래서 20일 이동평균선 가격대인 8만 3천 원 그리고 목표가는 9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직접 저점 이탈인 7만 6천 원으로 두고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NHN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이버와 상당히 재상장한 이후에 주가 흐름이 차별화되면서 실망이 많이 안겼죠. 웹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말고 좀 다른 투자 포인트로 돌아보자라는 역발상적인 투자 전략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또 워낙에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한솔재지인데요. 종목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한솔재지 이제 국내에서 이제 인쇄용지 시장 33% 점유하고 있고요. 뭐 전체 생산량 기준으로 국내 1위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쇄용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매출 성장성이 약간 좀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인 제조업계 글로벌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이제 특수지 시장에 대한 부분들 돌파구로 좀 찾기 위해서 이 부분이 포인트다라는 말씀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수지가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제조업종에서도 이 특수지에 대한 관심을 두는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영업이익률이 좀 높다라는 측면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 비중이 높고 이것 때문에 이제 성장성이나 이런 어떤 기반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가졌던 인쇄용지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3에서 7% 정도 수준에 육박하는 반면 이 특수지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13에서 19%로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매출에 대한 이익 비중을 특수지 쪽으로 좀 많이 넘기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수지라고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감열지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것처럼 영수증이나 은행 순번대기표 그리고 입출금 거래표와 같은 부분들이 그 특수지의 감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감열지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10%씩 수요가 증가하는 부가가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한솔재지는 특수시장의 성장성을 좀 감안을 해서 최근 4월에 작년 4월이죠. 이제 장안공장 증설 이후에 특수지 생산 능력이 연간 16만 3천 톤 수준까지 좀 늘린 상태입니다. 글로벌적으로 좀 판단을 해본다면 일본의 왕자재지라는 회사가 27만 5천 톤 그리고 독일의 쾰른이 25만 톤에 이은 한솔재지는 3위 수준으로 좀 형성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4위는 일본의 미쓰비시 재지가 16만 톤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비교해 본다면 특수지에 대한 부분 한솔재지가 얼마나 이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최근에 증설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제조업종 전체적인 남미의 이제 증설 물량의 영향으로 펄프 가격이 좀 안정화되었다는 부분들도 포인트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한솔재지가 이제 거느리고 있는 자회사 최근에 이제 한솔개발이 유상증자 이제 회사가 이제 진행했던 부분들 때문에 재무 구조도 좀 안정되고 기타 자회사들의 이제 실적이나 이익도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다는 관점들이 한솔재지에 대한 연결 영업이익도 상당히 안정화될 수 있다는 것도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국내 1위 제조업체고요. 특수지 생산 능력으로 봤을 땐 세계 3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지 부분에서 이익성 좀 좋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의 투자 포인트 좀 더 자세하게 세워볼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증설을 분명히 진행이 됐고 거기에 대한 성장성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될 텐데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이 얼마나 늘어나냐 이제 영업이익률이 높긴 하지만 매출이 또 얼마나 가져오느냐도 분명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점검을 하면서 주가가 천천히 우상향을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적극적인 주가 상승이 나타나기 이전에 어떤 기술적인 흐름을 본다면 최근에 이제 작년 말까지였죠. 이제 기술적으로 12,600원에서 7,000원대가 단기적인 고점 라인을 형성하면서 매물벽을 형성을 했었는데 오늘 주가 상승이 거래량과 동반한 추가 상승이 나타나면서 어떤 추가 상승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조금 더 진행이 된다면 작년 5월과 7월 달에 형성된 이전 고점에 대한 가격대까지의 추가 상승 여력이 조금 더 긍정적일 수 있다는 측면으로 포인트를 좀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매수 관심가는 13,000원 초반 가격대에서 매수 관심가를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매물대가 좀 많은 가격대인 15,000원을 목표가로 제시해보고 손절가는 최근 상승 추세 이탈이라고 볼 수 있는 12,500원으로 잡아보시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솔재지 매수가 13,000원, 목표가 15,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종로지점 송영기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